한 2500년 전의 지혜가 지금 바로 오늘날 우리 마음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삽바사바경이라는 경전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싹 앗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틈을 막는 7가지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아침에는 되게 활기찼는데 저녁만 되면 왠지 모르게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구멍으로 내 소중한 정신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바로 그 새어나가는 느낌. 이걸 고대의 경전에서는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평온함이나 집중력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작은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누수 같은 거죠. 이 틈을 전문 용어로는 아사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3가지 틈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이건 뭐냐면 끝없이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 내 생각, 내 자아를 어떻게든 지키고 영원히 붙들고 싶어하는 아주 깊은 집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본적인 무지는 세상이 계속 변하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3가지는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가진 보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경전에서는요, 이 틈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지는 않아요.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한정된 자원인 우리의 주의력을 도대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어리석은 주의는 이런 거예요. 나는 과거에 뭐였을까?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일까? 처럼 사실 답도 없는 생각에 늪에 빠져서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마음의 틈만 더 넓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지혜로운 주의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괴롭구나. 아, 그 원인이 바로 이 생각 때문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바로 이 알아차림, 이게 틈을 막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로운 주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삽바사바경에서 아주 실용적인 7가지 도구를 제시합니다. 뭐랄까, 우리 마음을 위한 든든한 연장 가방,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의 7가지 도구가 바로 이겁니다. 명확히 보기, 감각 단속하기, 알아차리며 사용하기, 어려움 감내하기, 위험 피하기, 부정적인 생각 제거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질 개발하기.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관점의 전환이고요. 그 다음 4가지는 일상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자, 첫 번째 도구입니다. 모든 방법의 기초가 되는 바로 명확히 보기. 이게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혜로운 주의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을 딱 찝어주는데요. 괜히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비난에 빠지는 대신에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분란이 느껴지네. 이게 바로 고통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문제와 한 발짝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아주 강력한 방법들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감각 단속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까지 6개의 감각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의미 없이 SNS를 계속 스크롤하거나 자극적인 뉴스를 계속 보는 거, 이거야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너지를 도둑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들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알아차리며 사용하기. 음식, 옷, 스마트폰 같은 물건들을 그냥 탐닉이나 과시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본래 목적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자는 거죠.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옷이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4번째는 어려움 감내하기인데요. 이게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약간의 추위나 더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무례한 말 한마디 같은 그런 일상의 작은 불편함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내 마음 전체가 휘둘리지 않도록 내성을 기르는 훈련 같은 겁니다. 이런 작은 파도들을 견디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큰 파도가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험 피하기입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한 거예요. 사나운 개를 보면 피하듯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 혹은 중독적인 습관들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어쩌면 이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일종의 방어 전략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직접 가꾸는 아주 능동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제거하기입니다. 마음속의 분노나 질투, 과도한 욕망 같은 해로운 생각들이 잡초처럼 쑥 돋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난 왜 이럴까 하면서 분석하고 즐기지 않는 겁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보자마자 바로 뽑아버리듯이 그 생각이 더 뿌리내리고 자라나기 전에 의식적으로 버리고 떨쳐내고 없애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은 바로 개발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잡초를 뽑아낸 그 자리에 이제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과 같아요.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곱 가지 요소, 즉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의식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마음챙김, 현재를 알아차리는 힘이죠. 탐구, 내 마음의 호기심을 갖는 지혜, 정진, 꾸준히 노력하는 에너지, 희열, 수행에서 오는 기쁨, 평온, 몸과 마음의 고요함, 집중, 하나로 모아진 마음, 그리고 평정,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균형. 바로 이 일곱 가지를 꾸준히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도구를 꾸준히 사용해서 마음의 틈을 모두 막아낸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경전에서는 그 목표를 봉인된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일곱 가지 방법은요, 사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혼란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는 아주 온전하고 강력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를 꽁꽁 올가매던 낡은 습관이나 생각의 속박을 다 부숴버리고 마침내 마음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끝내버린 상태. 이게 바로 궁극의 평화이자 자유겠죠. 2500년 전의 지혜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온함과 집중력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그 틈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7가지 도구 중에서 그 틈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한번 써보고 싶은 건 어떤 건가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